병마창고. 자, 병마창고. 오늘은 대구 부동산 수성구 청약 미달 물량 폭탄 떨어진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심오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이것도 하나의 관점일 뿐 심오하게 받아들이면 서로 에너지 낭비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먼저 첫 번째 자료 봅니다. 대구 수성구에 청약 미달이 떠버렸다. 21년 7월 15일자 기사인데, 물량 폭탄에 대구의 강남 수성구도 청약 미달. 자, 내용 들어가 봅니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에서 아파트 청약 미달 사례가 나왔다.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4일까지 1순위 청약을 받은 수성구 수성동 1가 더샵 수성 오클레어는 70가구를 모집한 전용 50m제곱 주택형에 53명이 지원해 17가구가 미달됐다. 자, 수성구에서도 17가구가 미달됐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260가구 모집에 460명이 접수해서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이었다. 하지만 대구의 핵심 지역에서 미달 사례가 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선 수성구 만촌동에서는 태왕디 아너스에서는 21.7대 1을 기록하며 전 가구가 마감되었다. 자, 물론 입지의 차이가 있지만 수성구도 청약이 미달되었다. 자, 요거는 한번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수성구에서도 청약 미달이 됐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자료 봅니다. 대구 부동산 침체 신호인가? 자, 이거는 21년 7월 16일자 기사입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 침체 신호, 미분양 쌓이는데 공급 폭탄. 7월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1185가구를 기록했다. 지난 3월 153가구, 5월까지 1000가구를 넘기면서 뚜렷한 증가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은 130가구다. 여기에 플러스 대구 전체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7.3대 1에서 올해 상반기 6.4대 1로 뚝 떨어졌다. 자, 이 내용이 뭐냐? 대구 전체의 미분양되는 증가 추세는 절대적인 양이 많지 않더라도 미분양되는 증가 추세는 어쩔 수 없는 트렌드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역시 청약 열기 역시 반 이상으로 경쟁률이 줄었다. 1순위 기준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세 번째 자료 들어가 봅니다. 역시 아까 봤던 대구 수성구의 청약 미달, 그 기사를 이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수성구의 청약 미달된 게 왜 청약이 미달됐는가?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미분양 사태 배경에는 공급 물량 과잉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124에 따르면 대구 지역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은 19,552가구다. 약 2만 가구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광역시 중 수도권에서 공급이 집중된 인천 다음으로 많다. 인천 다음으로 많다. 자, 이거는 광역시 중에 두 번째다. 부산 광역시가 인구가 1.5배인데 대구의 물량은 3배에 근접한다. 자, 수성구가 청약 미달된 사태가 물량 폭탄 때문인가?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자료 들어가 봅니다. 이번에도 7월 16일자 기사를 이어서 볼 텐데, 하반기에 1.4만 구가 공급이 더 될 예정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봅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에 침체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주택 공급량이 많았던 데다 규제 등으로 수요는 제한적이라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급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2,500여 가구가 공급됐는데 하반기에는 더 많은 14,000여 가구의 공급 계획이 있다. 자, 이 하반기에 1.4만 가구가 더 공급이 된다. 상반기에는 1.25만 가구였다. 하반기에 공급 물량이 더 많다. 자, 이 시장의 상황, 시장의 공급 상황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자료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대구 부동산 입주 물량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2년에는 2만 가구가 입주, 23년에는 2.5만 가구가 입주한다. 자, 21년에는 안 그래도 3.5만 가구가 분양했고 1.5만 가구가 입주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임대를 제외한 물량입니다. 임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거고 22년과 23년에는 2만, 2.5만의 입주 물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엄청난 가구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즉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상황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수성구도 청약 미달이 떠버렸고, 두 번째, 대구 전체가 미분양, 미달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는 맞다. 이건 팩트다. 그리고 물량은 하반기 더 많고 22년, 23년 입주 물량은 2에서 2.5만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114의 윤지혜 연구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높은 분양가로 일부 소유자들이 구축거래로 돌아섰다. 약 1,000가구 미분양이면 아파트 단지 1개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 12,500여 가구가 공급됐는데 미분양 1,000가구면은 미분양률은 10% 정도도 안 된다. 이거는 심각한 수준 아니다. 그러면서 청약 경쟁률은 떨어졌는데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높다면 분양가에 느낀 일부 소유자들이 신축 대신 구축거래로 돌아섰다. 부동산 114 윤재연구원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다음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의 이재영 연구원. 자, 결론은 일정 이슈인지 3, 4개월 지속하는 이슈인지 지켜봐야 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건데, 자, 최근 대구 부동산 시장 지표들을 악화됐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지표인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비수기 등 일시적인 이슈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영 연구원은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있고, 자,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인포의 권일 팀장. 결론은 현재 공급보다는 23년, 24년 입주 시기가 문제가 될 것이다. 자, 올해 공급이 계속되면 미분양이 적체될 것이고 한 번은 이를 해소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될 것. 많은 공급으로 선택폭이 넓어지자 수요자들이 옥석 가리기를 시작했고 사업자들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23년, 24년 다가올 입주 시기가 더 문제다. 그때 조정기가 올 수 있다. 현재보다는 23, 24 입주 폭탄이 떨어지는 그때가 더 조정시켜 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다음으로 부동산 114의 임병철 팀장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수요가 공급을 못 받치고 있고 물량 앞에 장사 없다다. 자, 대구는 몇 년 동안 수만 가구씩 분양 물량이 공급되고 입주 물량도 많아 공급 과잉 이슈가 있었다. 여기에 분양가도 계속해서 올라서 수요가 공급을 받쳐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 분양시장은 결국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는 전형적인 사례다. 공급이 과잉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를 전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공급, 즉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동시에 증가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팩트다. 이거는 사실인데 여기에 플러스 높아진 분양가가 결정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미분양, 미달 자체 절대적인 수로만 봤을 때는 가격 하락을 당장 이끈다고 보기엔 힘들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이슈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정도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면 이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한번 살펴봅니다. 이거 7월 5일자 기사인데 대구 전체 평당 분양가가 21년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수성구가 약 10%, 9.38%가 상승했다. 이게 뭐냐? 양극화를 불러오고 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양극화 현상입니다. 16년에 평당가 17, 18, 21년까지 평당 분양가를 나타내는 건데 올 상반기에만 봤을 때 수성구는 약 9.38%가 상승을 했지만은 동구는 2020년 대비 마이너스 10%, 달서구는 마이너스 4%, 하지만 이 달성군, 남구, 중구는 또 상승을 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게 보다 이 지역 안에서도, 대구 지역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으로 이 양극화 현상을 볼 수 있는 평당 분양가를 한번 가져와 봤고, 두 번째, 이 양극화 현상은 제가 생각하기엔 규제로 통제가 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체제인 이 자본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부동산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론은 뭐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지를 분석하고 입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양극화 현상을 조장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어쩔 수 없는 흐름을 또 잘 탈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오늘의 결론 한번 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수성구 미달 사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도 좀 시간 늦어가지고 자, 감사합니다. 병합창고